충청북도 괴산의 어느 시골 마을,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는 오늘도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온 마을을 뒤흔들었는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괴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60년 전 이 마을을 떠났던 한 아이가 할머니가 되어 다시 돌아오면서 시작된 믿기 어려운 운명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회색빛 도시 풍경이 정순자의 눈에는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66세의 나이에 혼자가 된 삶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쓸쓸했죠. 남편이 20년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집을 나간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캐나다로 이민 간 아들은 명절에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순자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아파트도 이제 너무 큰 짐이 되었죠.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벅찼고 무엇보다 이 공간 자체가 실패한 결혼 생활의 증거 같아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귀촌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죠. 인터넷을 뒤져가며 찾아본 여러 지역 중에서 경상남도 함양군의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값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산자락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끌었죠. 함양에 도착한 첫날, 정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냇물과 대나무 숲,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이 묘하게 익숙했죠. 처음 오는 곳인데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 나이 들어서 감상적이 되나 보네. 정순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마을에서 구입한 작은 한옥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마당에 핀 코스모스가 정겹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웃집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고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어우러져 시골의 정취를 물씬 풍겼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시냇물 흐르는 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 우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막연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분명하지 않았죠. 그저 막연한 불안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만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뒤쪽 산책로를 걸으며 정순자는 더욱 강렬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과 길가에 핀 들꽃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모두 어디선가 본 것 같았죠. 특히 큰 바위 옆을 지날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릴 때 여기 온 적이 있나? 정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대부분 보육원에서의 생활뿐이었고 그 이전의 일들은 너무 흐릿했죠. 다만 가끔 꿈에서 보던 풍경과 이곳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사람을 신기해하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이것저것 챙겨주고 농사 짓는 할아버지들은 직접 기른 채소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좋기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두렵기도 했죠. 마치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곧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정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상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그 알 수 없는 소리와 낮에 느끼는 기시감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갔죠. 함양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정순자는 점차 마을의 리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뒷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을 깨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일상이 자리 잡았죠. 그래도 여전히 밤이면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때로는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웃분들과 좀 더 친해져야겠네. 정순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마침 마을 이장댁에서 새로운 사람을 위한 환영 모임을 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순자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옷장에서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마을 슈퍼에서 산 과일을 들고 이장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장댁은 마을 입구 쪽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아주머니들이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정순자가 들어서자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을에 젊은 사람이 와서 좋네요. 젊다니요. 저도 60이 넘었는데. 정순자는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70대 이상으로 보였고 상대적으로 젊은 정순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술상이 차려지고 마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장님은 어디 계세요? 정순자가 물어보니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 호식이는 농협에 갔다가 오고 있을 거야. 곧 올 거야. 호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순자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죠. 하지만 흔한 이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키 큰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70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체격에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 이장님인 것 같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신다고 해서. 이장이 정순자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문이 막혔죠. 정순자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 사람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없었죠. 이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오신 정순자 씨예요. 마을 사람의 소개를 듣고 나서도 이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성함이 정순자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정순자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자신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서요. 이장은 당황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정순자를 쳐다보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죠. 정순자도 덩달아 불편해졌습니다. 이장님 성함은 뭐라고 하세요? 강호식입니다. 강호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순자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많이 콧구먼 강호식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자는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하셨나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울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뜻이에요. 강호식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정순자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마을 사람들은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꼈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자는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강호식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 사람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죠.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정순자가 일어나자 강호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밤길이 위험하니까. 괜찮아요. 가까우니까 혼자 갈 수 있어요. 정순자는 강호식과 함께 있는 것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떤 기억이 떠오를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순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호식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들은 이름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보고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을까요? 분명히 뭔가 아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독 그 이상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고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뭔가 있는 건가? 정순자는 베개 위에 머리를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평화롭게 살려고 온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강호식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식과의 만남 이후 정순자는 며칠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놀란 표정과 의미심장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져서 이제는 확실히 아이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정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이 마을에 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익숙한지 알 수 없었죠. 특히 마을 뒤쪽 산길을 걸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순자는 잠에서 깨어나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자신이 밤길을 혼자 걷고 있었죠. 주변은 온통 어둠이었고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 끌고 있었죠. 엄마, 엄마. 꿈속에서 어린 정순자는 계속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큰 문 앞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어린 정순자는 그 문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죠. 혹시 그때 그곳이? 정순자는 잠옷 차림으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죠.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 기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마을 슈퍼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옛날에 고아원이나 보육원 같은 곳이 있었나요?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 위쪽에 옛날에 보육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건물도 다 허물어져서 터만 남아있죠. 정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이 마을에 보육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자신이 그곳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 보육원이 언제까지 있었나요? 한 60년도 더 전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때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장님도 그 시절을 잘 아실 텐데. 이장님이라는 말에 정순자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강호식이 그 보육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을 보고 놀란 것도 혹시 그 때문일까요? 정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강호식에게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죠. 마을 이장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이장댁 마당에는 강호식이 호박을 따고 있었습니다. 정순자가 들어서자 그는 손을 멈추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시죠? 이장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식은 뭔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거실에 앉아서 정순자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60년 전쯤 이 마을에 있던 보육원 기억하시나요? 강호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혹시 그때 거기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버려진 적이 있나요? 밤에 혼자 문 앞에 세워져 있던. 정순자의 말을 들은 강호식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게 꼭 지금 말해야 하는 얘기인가요? 네, 꼭 알아야 해요. 제가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혹시 제가 그때 그 아이일까 봐서. 강호식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 모르시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정순자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강호식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 아이가 있긴 했어요. 한밤중에 보육원 문 앞에 세워져 있던 여자아이가. 정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아이였을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중에 서울의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어요. 이 마을 보육원은 너무 작아서. 정순자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서울의 보육원에서 자란 것도 그 이전 기억이 없는 것도 모두 설명이 되었죠. 그럼 제가 정말 그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강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괴로워하는 표정만 지었죠. 혹시 그 보육원 터에 가볼 수 있을까요? 그곳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물어져서.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혹시 뭔가 남아있을지 모르니까요. 강호식은 말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정순자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둘은 함께 옛 보육원 터로 향했죠. 마을 위쪽 산기슭에 있는 그곳은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기초와 무너진 벽돌 몇 개만이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정순자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꿈에서 보았던 그 문이 있던 곳이라는 것을요. 여기가 맞아요. 정순자는 무너진 벽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에 날린 낡은 종이 한 장이 발밑에 떨어졌죠. 그것을 주워서 보니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보육원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중 맨 앞에 서 있는 작은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바로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사진 뒤에는 흐릿한 글씨로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60년 전이었죠. 이 아이가 저예요. 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식은 그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정말 그 아이였구나. 사진을 든 정순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담긴 그 흑백 사진은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 같았죠. 강호식은 그 사진을 보더니 주저앉듯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장님, 도대체 뭘 아시는 거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정순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강호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정순자 씨. 아니, 순자야. 네. 왜 갑자기 반말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호식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죠. 왜 사과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너를 찾아야 했는데. 이렇게 늦어서. 강호식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정순자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저를 찾는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호식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죠. 순자야. 나는 내 아버지다. 정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강호식이 내 아버지다. 너는 내 딸이야.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자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죠. 말도 안 돼요.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어머니와 나는 결혼하지 못했다. 그때는 너무 가난했고 내 어머니 집에서 우리 사이를 반대했어. 강호식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60년 전 그는 정순자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집안의 반대와 가난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내 어머니는 임신한 걸 숨기고 혼자 견뎠다. 나는 그 사실도 몰랐어. 그리고 너를 낳은 후에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그럼 엄마는 어디 계세요? 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호식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내 어머니는 너를 보육원에 맡긴 지 며칠 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서야 나는 모든 걸 알게 됐어.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다. 미친 듯이 찾았어. 하지만 너는 이미 서울로 보내진 후였고 어느 보육원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기록이 체계적이지 않았거든. 강호식은 주먹을 쥐고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6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내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정순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이 이렇게 갑자기 밝혀질 줄은 몰랐죠.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정말 제가 당신 딸이라는. 내 어머니 이름은 김영이었다. 너를 임신했을 때 자주 이 냇가에서 산책을 했어. 그리고 너에게 순자라는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했지. 강호식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어낼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이었죠. 내가 태어났을 때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다고 했어. 아직도 있니? 정순자는 놀라서 자신의 어깨를 만져보았습니다. 정말로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죠.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 어머니가 편지로 알려줬거든. 너를 보육원에 맡기면서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강호식은 주머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60년 동안 간직해온 편지였죠. 이걸 읽어봐라.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희미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죠. 호시가 미안해. 순자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어. 우리 딸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다고 했잖아. 나중에 만나면 그걸로 알아봐줘. 순자가 자라서 아빠를 찾으면 많이 사랑해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정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죠. 자신에게 정말 아버지가 있었고 그가 바로 강호식이라는 것을. 아버지.
정순자가 처음으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강호식은 60년 만에 듣는 그 말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순자야. 내 딸 순자야. 부녀는 60년 만에 운명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기쁨과 동시에 원망도 있었고 기다렸던 만남이지만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호식은 계속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고 그 시간 동안 쌓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죠. 정순자는 사진과 편지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온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운명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순자의 물음에 강호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버지와의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아버지라는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혼자 살아온 세월에 대한 서운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강호식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아직도 어색하네. 정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여기가 맞나? 강호식이라는 사람 집이?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마을 사람의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자는 호기심에 대문 쪽으로 가봤죠. 그런데 택시에서 내린 중년 여성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강호식 씨 어디 있어요? 당장 나와보라고 해요. 그 여성은 6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서울에서 온 것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아, 이장님은 지금 농협에 가셨는데. 그럼 언제 와요? 기다릴 테니까 빨리 연락해요. 정순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이 왜 강호식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궁금했죠. 1시간쯤 후에 강호식이 돌아왔습니다. 그 여성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정화야, 왜 여기까지? 왜요? 왜 제가 여기 오면 안 되나요? 그 여성의 이름은 서정아였습니다. 강호식과 아는 사이인 것 같았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죠. 들어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숨길 것도 없잖아요. 서정아는 강호식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죠. 여러분, 이 사람이 저 여자를 자기 딸이라고 했다면서요? 서정아가 정순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죠.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호식 씨의 진짜 딸이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정순자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뭔데? 저는 서정아입니다. 64살이고 강호식 씨와 제 어머니 박미영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서정아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출생신고서에도 아버지 이름이 강호식으로 되어 있고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에도 모든 게 적혀 있어요. 강호식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정아가 보여주는 서류들을 보더니 말문이 막혔죠. 이럴 수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딸이라고 속일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고요. 정순자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고아였던 자신이 갑자기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제 또 다른 딸이 나타났다는 거죠.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정아의 주장이 너무 갑작스럽고 의심스러웠죠. 이상한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야말로 어디서 나타나서 남의 아버지를.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에게도 증거가 있어요. 정순자는 강호식에게서 받은 편지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정아는 그것들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편지 하나, 사진 하나로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식 서류가 있다고요. 그 서류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순자의 말에 서정아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TV에서 봤나? 아, 맞다. 몇 년 전에 사기 사건으로 뉴스에 나왔던 사람 아니야? 마을 할머니 하나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서정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뭔 소리예요?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해. 그때 가짜 서류 만들어서 유산 상속받으려다가 걸린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서정아는 점점 궁지에 몰렸죠. 그건 다른 사건이고 이번 일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서정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호식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정아 씨, 정말 내 딸이라면 왜 이제야 나타났소? 그건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서정아의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일기장에 모든 게 적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최근에 알았다고 하고 있었죠. 그럼 그 일기장 좀 보여주세요. 정순자가 요구하자 서정아는 당황했습니다. 왜 남이 어머니 일기장을 봐야 해요? 아까 증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정순자는 냉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서정아는 점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죠. 그건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서 아버지가 보시면 되잖아요. 정말 딸이라면 아버지한테는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강호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서정아는 완전히 곤란한 표정이 되었죠. 지금은 집에 두고 왔어요. 다음에 가져올게요. 그럼 저도 유전자 검사를 받겠어요. 정순자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서정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유전자 검사요? 네,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러시죠? 강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아는 진땀을 흘리며 둘러대기 시작했죠. 그런 검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왜요? 진짜 딸이라면 검사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정순자의 말에 서정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방을 들고 황급히 자리를 떴죠. 다음에 다시 올게요. 서정아가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을 모두 느꼈죠. 순자야, 미안하다. 너까지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강호식이 사과했지만 정순자는 오히려 확신이 섰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타났을 때 진실은 더욱 분명해지는 법이었죠. 서정아가 떠난 후 며칠 동안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정순자는 그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강호식이 진짜 자신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박미영이라는 분 아세요? 정순자는 강호식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서정아가 말한 어머니 이름이었죠. 박미영,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강호식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60년 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했죠. 그때는 워낙 혼란스러웠고
내 어머니 김영희 외에는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어.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이웃 할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죠. 순자야, 큰일 났어. 옛날 보육원 터에서 뭔가 나왔대. 뭐가 나왔다고요? 공사하려고 땅을 파는데 상자가 하나 나왔어. 그 안에 옛날 물건들이 들어있다고. 정순자와 강호식은 급히 보육원 터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정말로 녹슨 철제 상자 하나가 땅에서 나와 있었죠. 이거 언제 묻힌 것 같아요? 글쎄, 상자 상태로 보면 수십 년은 된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서류,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보육원과 관련된 물건들이었죠. 정순자는 그 중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가 눈에 익었죠. 이거 혹시 편지 봉투에는 강호식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강호식에게 건네주었죠. 아버지, 이거 아버지 앞으로 온 편지 같아요. 강호식은 편지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김영희의 필체였죠. 이건 영희가 쓴 편지야. 편지를 펼쳐보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희가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였죠. 호시가 이 편지를 내가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꼭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 우리 순자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야. 진실을 말해달라는 거야. 강호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내용이 예상과 달랐죠. 순자를 보육원에 맡긴 건 내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 이유가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어. 누군가 우리를 위협했거든. 위협이요? 정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 다른 내용이었죠. 강호식은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가 순자를 임신했을 때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 자기도 내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나를 협박했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여자는 계속 나를 괴롭혔어. 정순자와 강호식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그 여자 이름이 박미영이었어. 순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서 모든 걸 망쳐놓겠다고 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자를 보육원에.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영희가 정순자를 버린 게 아니라 박미영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이었죠. 그 박미영이 서정화의 어머니라는 거네요. 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죠. 강호식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호시가 박미영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여자가 너를 이용하려 한다는 거야. 만약 나중에 그 여자나 그 여자 딸이 나타나면 조심해. 순자에게는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어. 그걸로 진짜 딸을 알아봐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둘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60년 전의 진실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죠. 그럼 서정아는 거짓말쟁이였어. 어머니가 이미 60년 전부터 계획한 사기였던 거야. 정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과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분명했죠. 상자에서 나온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니 더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부에는 정순자의 이름과 입소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박미영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아버지,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래,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강호식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김영희의 마지막 메시지였죠.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하다, 순자야.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도 아버지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정순자는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았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정아의 정체도 확실해졌고 정순자가 진짜 강호식의 딸이라는 것도 모두 인정했죠. 이제 정말 우리 마을 사람이 되었구나. 마을 할머니들이 정순자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죠. 60년 만에 찾은 진실이네. 정순자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고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편지 발견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정순자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이지? 슈퍼 아주머니도 밖으로 나가보더니 깜짝 놀라며 돌아왔습니다. 순자야, 저번에 왔던 그 여자 서정아가 경찰차에 타고 있어. 정순자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서정아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앉아 있었죠. 그 옆에는 강호식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서정아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사기를 쳤다는 거야.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짜 서류를 만들어 유산 상속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강호식 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썼던 거죠. 서정아는 정순자를 보더니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없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제 잘못이 뭐가 있어요? 거짓말한 건 당신이잖아요. 정순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정아는 분노에 차서 계속 소리를 질렀죠.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가짜 서류 만드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고. 경찰관이 서정아를 제지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조용히 가시죠. 증거도 충분하니까 변명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서정아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나쁜 여자였구나. 순자가 아니었으면 호식이가 큰일 날 뻔했어. 다행히 진짜 딸을 찾아서 좋았네. 경찰차가 떠난 후 강호식은 정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완전히 속을 뻔했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그때 마을 이장댁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호식이 전화를 받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네, 방송국에서요? 무슨 일이세요? 정순자가 물어보자 강호식이 대답했습니다. 지방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이야기를 뉴스로 다루고 싶다는 거야. 저희 이야기를요? 60년 만에 부녀가 재회한 감동적인 이야기라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데 정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방송에 나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 강호식이 배려해 주었지만 정순자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틀 후 방송국 기자와 카메라맨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기자는 정순자와 강호식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먼저 정순자 씨께 질문 드릴게요.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살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마을이 낯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태어난 곳이었던 거죠. 강호식 씨는 어떠셨나요? 딸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강호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6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죠. 이제야 찾았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서정아라는 가짜 딸이 나타났을 때요.
잠깐이지만 정말 제가 가짜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마음의 연결을 느꼈거든요. 기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정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늦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이나 거리로 끊어지지 않아요. 강호식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님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촬영했습니다. 정순자와 강호식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옛 보육원터에서 꽃을 놓는 모습 등을 담았죠. 이 방송이 나가면 전국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기자의 말대로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 입양 관련 단체들, 그리고 감동받았다는 시청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줄 몰랐네요. 정순자는 연락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내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저도 아버지가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마을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이제야 치유되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정말 여기서 계속 살면 되죠?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흐뭇한 미소로 부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오해와 혼란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방송이 나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순자는 마을에서 작은 한옥 찻집을 열었고 강호식은 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죠. 찻집 이름은 순자네 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순자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찻집은 방송 이후 유명해져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특히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나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순자 씨 맞죠? 방송 보고 왔어요. 서울에서 온 중년 부부가 인사했습니다. 저희도 40년 만에 형제를 찾았거든요. 정순자 씨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서요. 정말요? 얼마나 기쁘셨을까? 정순자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뿌듯했죠. 찻집 한쪽에는 강호식이 만든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옛 보육원에서 나온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마을의 옛 모습을 담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아버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래, 우리 딸 덕분에 마을이 활기차졌어. 강호식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감사했죠. 점심 무렵에는 마을 방송국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후 근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이었죠. 1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게는 선물 같아요. 정순자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찻집을 여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거든요. 강호식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떠세요? 60년의 공백이 아깝지 않을 만큼 행복해요. 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딸과 함께 이 마을에서 평생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가족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요.
인터뷰 중에 찻집으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30대 남성이었죠. 혹시 정순자 씨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정민호예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정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죠. 민호야? 정말 민호야? 네, 엄마. 방송 보고 바로 비행기 탔어요. 모자는 1년 만에 감격의 재회를 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혼자 시골로 내려간 것을 걱정했지만 방송을 통해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죠. 외할아버지도 뵙고 싶어서 왔어요. 민호는 강호식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늦게나마 인사드려요. 어서 와라, 내 외손자야. 강호식은 눈물을 흘리며 외손자를 반겼습니다. 가족이 더 늘어난 것이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네.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정순자는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어릴 적 도망친 이 동네가 왜 이렇게 좋냐고요? 민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제 인생이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가족을 찾았고 사랑을 배웠고 새로운 꿈도 생겼죠. 정순자는 찻집 마루에서 함양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게 운명이었나 봐요. 서울에서의 힘든 시간들도 이 마을에 오게 된 것도 아버지를 만난 것도 그래 모든 게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준 거야. 강호식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카메라는 함양의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세대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정순자, 강호식, 그리고 민호의 미소 가득한 얼굴들이었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정순자의 마지막 말과 함께 화면은 찻집 앞에 걸린 작은 간판을 비췄습니다. 순잔의 집 마이너스 모든 분께 따뜻한 차 한 잔을이라고 적혀 있었죠. 6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인생. 정순자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망쳤던 그 동네에서 인생이 다시 꽃을 피운 것이었죠. 6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순자는 마을에서 순자네 집 찻집을 열고 캐나다에서 돌아온 아들까지 합류하여 3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며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